10월 31일 종교개혁주일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 분들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준비를 못해서 설은 잔치는 끝났다. 현풍제일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건데요.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정영석 목사님, 이 일자에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문학작품들이 여러 나왔다. 앞으로 언젠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될지도 모를 박경리 여사의 대하소설 토지가 있었죠. 완가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 작품은 생존이면 가능합니다. 김진명은 한국인의 애국심을 교묘히 이용한 가상의 역사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 2, 3을 써서 두둑한 인쇄 수입을 올린 것 같은데 작가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제국주의 사고조적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게 탈입니다. 생애 이면으로 제1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이승우, 그는 신학을 전공한 작가로서 서울신대 신학과를 졸업했죠. 존재 문제와 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해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좀 난해하게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소설은 편하게 써야 되는데 아무리 선배지만 정신적 스승이라 할 이청재 희노씨나 줄기차게 반개혁적 현실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문열의 아우와의 만남은 서로 다른 구도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역사적이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명의 최영미를 1994년도 한국 독서계의 일약 신데렐라로 등장케 해준 작품은 시집 30 잔치는 끝났다이다. 오늘 본론이 나오죠. 80년대는 청소년들의 감상주의를 자극할 정도의 시집들이, 예컨대 서정윤이나 도종환, 그리고 이혜인 수녀의 여러 시집들이 수십만 권씩이나 팔려 나갔지만 시집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일이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경우라고 하는데, 시집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전문가 아닌 이상은, 그 계통에 좋아하는 독자 아닌 이상은. 90년대 들어와서는 더 이상 그런 류의 시가 독자들을 불러 모을 수 없다는 일반적 시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작품이 바로 이것이다. 위의 작품들 중에 가장 많이 팔렸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을 가장 왜곡된 방향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소개된 작품입니다. 30 잔치는 끝났다. 이하 잔치로 약함입니다. 지명관계상 목사님께서는 잔치를 중심으로 이 시대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옮기는 저로서는 잔치 이후로 TV나 라디오 방송 혹은 여러 문학 모임 등에서 최영민은 일약 명사로 활동하며 그의 문학관을 전도하였는데 무슨 내용이길래 한국 문학계의 최영민 신드롬을 9년 내도록 불러일으켰는가.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게 90년대 설교입니다. 90년대 내용. 우선 시집 잔치의 제목으로 선택된 시 30 잔치는 끝났다의 전문을 읽어보자. 시를 읽습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운동보다도 운동가라 술보다도 술 마시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다는 걸. 그리고 외로울 땐 동지여로 시작하는 투쟁가가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 사랑 노래를 즐겼다는 걸.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잔치는 끝났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은 아니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마침내 그도 갔지만 마지막 셈을 마치고 제각기 신발을 찾고 신고 떠났지만 어렴풋이 나는 알고 있다. 여기 홀로 누군가 마지막이자 남아 주민 대신 상을 치우고 그 후론 잘 기억해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려버린 걸. 그가 부르다만 노래를 미처 고쳐 부르러 간 걸 어쩌면 나는 알고 있다. 누군가 그 대신 상을 차리고 새벽이 오기 전에 다시 사람들을 불러 모으리란 걸. 환하게 불을 밝히고 무대를 다시 꾸미러.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 시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7, 80년대 불같이 일어난 민주화, 통일, 노동운동이 이제는 파장이라는 것입니다.
술 떨어지고 사람들 하나둘 지갑을 챙기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 버렸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 이제 사랑은 끝났다라는 드라마 제목처럼 잔치 뒤끝처럼 쓸쓸한 것도 없다. 최영민은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으로서 국내적으로는 20여 년 동안 군사통치와 반독재 운동, 인권운동,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90년 전 후에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소독의 동독, 흡수통일,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현대사를 경험하였다. 그녀는 그 시집에서 인연보다 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대,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정보사회 가운데서 많은 방황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이 시 속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외친다.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정의와 평화와 노동과 인권이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인간 삶과 역사와 자연과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로부터 나온 언어적 형상화라기보다는 일상 속 삶을 재치있게 스케치한 것에 불과한 이 시가 회오리바람 같은 인기를 끈 이유는 우선 읽기가 아주 쉽다는 것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에로티시즘을 그것도 매우 정태적이고 냉소적으로 제공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역사적 책임감으로서의 도피를 합리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그려진 모습이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총화인 컴퓨터 문명에서 볼 수 있듯이 탈역사적 정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오래전에 마틴 부버가 분석한 대로 인간이 사문화되어가는 견인차가 될 터인데 이러한 시대 정신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은 철저하게 역사와 상관없이 개인의 편리한 삶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게 마련이다. 어떤 분들은 대체로 아주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인 데서 연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1000명, 18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연설하면서도 떱니다. 근데 제가 떨면서도 자만하는 것은 제 조카 안동성 목사님께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받쳐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즐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상관없이 개인의 편리한 삶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기 마련이다. 이들에게는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겠다는 운동 혹은 사명감은 책미가 노래하고 있는데도 잔치 끝난 뒤에 쓸데없이 다시 판을 벌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오늘의 잔치 끝난 시대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90년대도 이런 걱정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음을 전하시는 일에 3년 동안 진력하셨다. 그분이 전한 하나님 나라는 일종의 축제요, 잔치이다. 그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의 변화와 개혁, 나아가 혁명을 뜻한다. 10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포도원 주인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할 바가 아닌 게 아니라 바르게 운영되기 위하여 상관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곧 교회의 존재 양식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운동하시어 이 세상을 혁명하신다는 신앙 가운데 놓여 있다. 한국 교회는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정했다. 희년의 성서적 전통은 바로 예수님이 지향했던 이 세상의 메시아적 변혁과 다름 아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이들이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팔렸던 땅도 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성서적 희년 전통을 축자적으로 실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정신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주의 몰락 이후로 우리 사회에 들여닥친 역사적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끝나버린 잔치를 다시 벌리는 게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는 냉소주의를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그것은 정말 복된 소식이며 그래야만 한다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잔치가 끝나버렸다는 사람들의 자유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오히려 멋진 잔치판을 신명나게 벌려나가야 한다. 그것은 곧 에른스트 블러흐의 말대로 종말적 희망이며 또한 사중복음의 하나인 재림신앙이다. 여기 사중복음은 제가 쓴 성결에서 중생성의 신유 재림에서 재림을 얘기하고 있죠. 녹색평론 19호에 실린 김용택의 생명의 교감과 시적 진정성과 창작가 비평 94년 겨울에 실린 박민호의 현실을 바라보는 세계의 논리를 참고했음. 필자주 이문희열 작가가
서울대 4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4학년 1학기까지 하셨더군요. 저것 똑같이. 죽대죠, 그래도. 예. 근데, 그런 참 잘 쓰잖아요. 아주 그 언어의 그 타고난 그런 게 있죠. 지식. 언어의, 그거는 소설의 지식을 읽어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TV에 나와서 말은 잘 못하더라고요.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말은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할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노벨문학상 후보죠. 그리고 우리 황석영 작가 선생님 아주 7, 80년대 그 산포 가는 길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조정래 선생님. 조정래 선생님 오늘 스케일이 크고요. 이렇게 크게 씁니다. 그리고 이승우 작가님께서는 제가 소설을 안 읽어봤어요. 학교 선배님이지만 그분은 신학가고 저는 교육자 양성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분은 손석재, 연세대 법대 출신의 손석재 작가를 좋아합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